네, 지난주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상승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까지 상승 매기가 이어졌고요. 주간 단위로 아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연간 수익률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마감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5%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0.4% 가까운 상승, 나스닥 지수의 탄력도 강했습니다. 0.62%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띄었습니다. 특별한 경제 지표가 이날 없었던 가운데서 그 전날의 상승 매기 그리고 유럽 시장의 호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쪽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연내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재차 시사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증시들 대체로 상승세로 거래 마감주였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가 장 초반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뉴욕 증시 내에서 증시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던 건 바로 소매 판매, 소비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를 앞두고 몇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날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나이키를 중심으로 소매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IT와 제약주까지 상승 매기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하지만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더들리 여는 총재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현재 미국 경제가 긍정적이며 또 강력한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의 꾸준히 모니터링을 중요시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또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이날 호재성 재료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장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조금 반납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주였는데요. 0.5% 상승했고요. 17,823포인트 선 지난 금요일장 종가로 형성이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존스 지수는 3.3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연간 수익률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점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체로 대형주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게 되면서 장 초반부터 긍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관련 종목들, 유통주들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이날 에너지와 자본재 섹터 흔들렸던 섹터고요. 0.4% 이어가면서 S&P 500 지수는 2,089포인트 선 종가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역시 S&P 500 지수도 3.27% 주간 단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1%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소폭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목요일장 대비 큰 폭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아울러서 전통 IT주도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가운데서는 이날 장중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고점 0.62% 오른 5,104포인트 선에서 금요일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역시 나스닥 지수도 3.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가볍게 목요일장에 이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 ECB의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이제 오는 12월에 ECB가 추가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CB willing to act fast to boost inflation, says Draghi.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총재는 통화 정책이 2% 물가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면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 오는 12월 ECB 회의에서 부양책을 펼치겠다는 지금까지 제시된 힌트 중 가장 강력한 힌트였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현재 유로존 경제의 회복 속도가 보통이라고 평가했고요. 특히 최근 몇 달간 이머징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 전망은 더욱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에 있을 회의에서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양적 완화 만료일이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ECB의 다른 회원들은 추가 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드라기 총재가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날 ECB에서 드라기 총재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현재 글로벌 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미 시행된 통화 정책들이 경제를 얼마나 돕고 있는지 좀 더 기다리며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역시 ECB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쇼이블레 장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다음은 연준 인사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적 인사라고 꼽히는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트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연내 금리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강조하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더욱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통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 will want more uncertainty on rates after hik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한 행사에서 연설을 가진 블라드 총재는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라 미국 경제가 호황기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이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충격만 없다면 이 미국 경제 확장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블라드 총재는 다만 지난 2004년과 2006년 17개월 연속 금리를 인상했던 행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긴축으로 접어들었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달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에 기반을 두고 유연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매파적이었던 블라드 총재가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같은 날 윌리엄 더들리 총재도 금리 인상은 지표에 달려있다라는 의견을 되풀이했는데요.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약속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소식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지수별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이젠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7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말씀드린 대로 유통 그리고 소비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나이키를 포함해서 월마트 함께 나이키를 포함해서 이 건축 자재 섹터인 홈디포도 상승 탄력 받은 모습이었었고요. 그 전날 크게 조정받았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포함해서 17개 종목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쉐보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등 에너지 종목들 부진했었고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도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하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5% 넘는 급등으로 다우존스 지수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홈디포 역시 2% 이상의 강세였었고요. 그 전날 목요일장에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 2% 넘는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2.12% 오르면서 전날의 하락분을 회복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캐터필러와 더불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스까지 17개 종목 상승하는 모습이었었고요. IT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유가 추가적인 하락 이어갔습니다. 에너지 섹터 쉐보론 텍사코가 1% 넘게, 엑소모빌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아울러서 금융주도 부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그룹과 JP모건체이스 0.8%, 0.2% 각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자본재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업종이 상승 매기가 도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소재 섹터 그 안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1.20%의 강세였었고요. 바이오테크 인덱스와 IT 종목들 이와 더불어서 건축 자재 섹터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가장 큰 동력이 됐던 종목, 아무래도 다우존스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나이키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개선 기대감에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그 안에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배당을 앞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주식 분할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주주 친화 정책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는데요.
5.5% 상승하면서 장중 고점 13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소비 관련 종목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쇼핑 시즌에 이어서 유통 관련 종목들 일제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베크롬비 피치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 3분기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48센트로 예상치인 22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아베크롬비 피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 부진으로 작년 11월부터 1년 가까이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장에서 25% 급등하게 되면서 올해 3월까지의 주가 수준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24달러 37센트의 종가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날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용품 업체인 나이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인 소매주들의 분위기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날 자사주 매입과 함께 배당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BBC 뉴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Nike shares jump on share buyback.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BBC 뉴스에 따르면 나이키는 향후 4년간 1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이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80억 달러인데요. 이에서 120억 달러로 크게 늘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나이키는 이 2대1 주식 분할과 함께 분기 배당금을 주식 분할 이전 기준인 주당 32센트로 14%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나이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이와 같은 결정이 발표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투자기관인 스턴에이지는 나이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샘 포저 스턴에이지 상무이사는 2020년까지 나이키의 매출이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도 좋은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올림픽에도 나이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이키의 주가는 5.44%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동안 탈이 많았던 미국의 의류기업 아베크롬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종차별 논란 등으로 논란을 겪었던 아베크롬비가 지난 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의 주가는 20%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bercrombie Fitch profit up on fewer discount.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아베크롬비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3분기 아베크롬비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820만 달러보다 2배나 증가한 4,23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4%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브랜드별 매출을 살펴보시면 아베크롬비 브랜드의 3분기 동일 점포 매출은 5% 감소했고요. 반면 홀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점포 매출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홀리스터의 매출이 늘어난 것은 2012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무분별한 할인을 줄이면서 정가의 옷을 사는 고객이 늘어났고 이것이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크롬비는 한때 미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도 했지만 CEO의 인종차별 발언과 또 외모 지상주의 발언으로 미국인들에게 비판받는 브랜드로 전락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외하고서라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행이 바뀌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CEO를 교체하고 노력을 기울인 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렸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에 아베크롬비의 주가는 25.15%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가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그거 전해드립니다. 네, 그 전에 마감됐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매기가 돌았는데요. 프랑스 증시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0.07% 소폭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4% 가까운 상승, 프랑스 까크 지수는 0.08%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에 유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0.4% 밀리면서 40달러 40센트를 하회한 모습이었고요. 지난 주간 단위로 유가는 한 주 동안 0.9%,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금값 역시 달러 강세 영향 받았습니다. 소폭 내리면서 1,076달러 30센트에 거래 마쳤고요. 금값 역시도 주간 단위로 하락하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곡물 가격은 엇갈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3달러 63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추가적으로 0.32% 올랐고요. 66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9% 가까이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 6포인트 내리면서 498포인트 선, 400포인트 선대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거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발언에 따라서 이날 달러 강세에 대한 매기가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7원 40전 내리면서 금요일장 원달러 환율은 1,154원 30전에 종가를 썼고요. 금요일장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 나타내면서 0.6% 가까이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99.56 레벨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오른 2.2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윙쇼 이렇게 해서 1부 순서 저희 모두 다 달려왔는데요. 오늘 아침 날씨 좀 많이 쌀쌀하죠. 비도 오고 있는 날씨인데 이번 주말에는 이제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윙쇼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